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실전기체 조립이 순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 전투기를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 추가 증설과 양산 시설 테스트를 병행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맑은 날은 물론 우천시에도 KF-21 전투기 시험 비행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의 수많은 장비들이 비 내리는 날씨에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 정밀공학의 정수인 전투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빠르게 높은 성능을 자랑하며 생산되자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며 조종사와 협상단을 한국에 입국시켰는데요. 그중 몇몇 국가는 수면 위로 드러나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협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국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모든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자국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날선 신경전 이후 더욱 거세진 예멘 후티 반군의 폭동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와 KF-21 전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기경제 칼럼니스트 데런 애덤스는 KF-21 전투기 한 대당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분석하여 칼럼을 투고한 바 있습니다. 칼럼 내용에는 대한민국 무기체계 연구에 대한 결과와 한미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따르면 KF-21 전투기 수출 유발 효과는 약 24조 원 이상으로 측정되며 부품 생산과 공장 주변 시설 운영 등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최소 6조 원, 한국이 최신형 전투기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하는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50조 원의 금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과 양산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 시작해 더 이상 외국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전투기를 운용한다는 조건으로 아껴지는 모든 기술적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칼럼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KF-21 전투기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부터 작년까지 1차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를 다지며 12,0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고 설명하며 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KF-21 전투기 경제유발 파급력에 대해 방위사업청 전투기 사업단장은 KF-21 전투기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취업 유발효과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시에는 해외 수출 생산 라인까지 가동되어 엄청난 인력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사청은 KF-21 전투기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최소 400대에서 500대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발 단계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더욱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수많은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유럽 국가의 반응도 상당히 반갑지만 중동 석유부국은 특히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이 관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과 경제적 교류 이외에 한국 군용무기 구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한국 우호 국가 중 하나로 다양한 경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전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대한민국의 대공 미사일인 천궁2를 1조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 개입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되고 유럽제 무기 수입도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 한국과의 국방 협력이 확대되면서 천궁2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접경국인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 무기 구입이 더욱 절실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구매한 요격용 미사일이 바로 천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산 무기에 매우 만족하였으며 천궁2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우디의 다음 타겟은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란이라는 거대한 적국과의 마찰을 대비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불안한 국가안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국방비를 늘려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 수출 사업에 주력해 국가의 수출품에서 석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방산무기를 구매할 때도 현금 지급을 하며 석유 보국의 위험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1년치 국방 예산을 300조 원 가까이 책정하며 불안한 국가안보 위기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5세대급 전투기입니다. 처음 사우디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산 F-35 전투기였지만 미국은 F-35 전투기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아라비아는 러시아 무기로 눈을 돌렸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시킨 이후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타 선진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핵심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가 아닌 제3국의 무기 구매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우디 국방부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KF-21 전투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의 독자적 성능 업그레이드를 진행했고 각종 성능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 요격 시스템인 천궁2를 도입했던 경험이 있고 한국과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거래는 훌륭한 선택일 것임을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발휘하기만 한다면 사우디에서 처음 가지려고 했던 F-35 전투기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이는 사우디가 현재 관심을 가지는 KF-21 블록 1, 블록 2와 함께 6세대급 전투기까지 성공을 이룬다면 사우디는 중동 주변 적국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블록별 단계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단계별 KF-21 전투기를 자국 상황에 맞춰 구매하고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록 1부터 블록 2, 블록 3까지 단계별로 총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우디의 계획이 차질 없이 흘러가며 한국산 KF-21 전투기 개발이 진행된다면 향후 10여 년간 한국 경제에 큰 이익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하며 떨어질 수 있었던 콩고물도 못 먹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튀르키예와의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한국에게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KF-21 전투기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 인도네시아와 당장 손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작년 대한민국 입국 당시 사우디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은 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언급을 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대한민국과 오랜 기간 협력으로 탄탄한 관계를 다지며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적극적으로 KF-21 전투기의 수출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호재입니다. 이제 한국이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할 것은 생산 라인입니다. 한국은 밀려 들어오는 수출 물량에 아직 사인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수출 사인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장 설립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세우며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는 물론 다른 유무인 전투기 생산까지 가능한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파스 시스템 강화로 인해 무인 로봇을 새롭게 투입시켰습니다. 이제 한국 공군에 인도될 KF-21 전투기 기체가 먼저 생산되고 이와 동시에 혹은 이후 수출 물량 생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의 부품 국산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부품 국산화가 완벽히 이루어진다면 한국 전투기 수출은 물론 자주 국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터보팬 엔진 분야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진 국산화율은 75%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국산화율을 향상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 제트 엔진이 없다면 전투기 무장 제한이나 KF-21 전투기 해외 수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부품 국산화, 특히 한화에어로와 협력하여 독자 엔진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염원하는 자주국방은 물론 전투기 사업의 판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술인 만큼 엔진 분야에서는 약간 더디게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의 개발 속도만 본다면 완벽한 국산 KF-21 전투기가 완성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조종사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국산화를 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무던히 이겨내며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한국의 끈기와 의지를 열망하는 정신으로 도전한다면 전투기 부품 국산화도 무난히 순항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